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영어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아이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엄마 아빠처럼 대화를 못할 바에는 나는 안 하겠다 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잘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이라도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 당시부터는 어느 순간 돌아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제일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있는 김용애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한테도 파닉스를 뭐 미리미리 해가지고 알아가야 돼 라고 푸시하진 않았거든요. 절대. 그냥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그때 그냥 했어요. 그거를 너무 미리 푸시해서 한다던가 하면은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잠깐 멈춰야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요즘은 빠르면 좀 사춘기가 시작할까 말까 하는 시기. 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입을 꾹 닫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왜냐하면 부담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저도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저의 배우자도 영어 교사고요. 저희 시댁이 다 영어로 얘기하실 수 있는 시댁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니까 저 댁의 아이는 태어나자부터 영어를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플들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제 저희 세대와 저희 조카들 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국제 커플의 아이들이고 근데 우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 그때 제가 일부러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영어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아이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엄마 아빠처럼 대화를 못할 바에는 나는 안 하겠다 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점차 좀 무너뜨린 게 저는 강요를 그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쉬었고 아이랑 그런 영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너도 해야지 계속 찌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랬더니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도 문제없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이라도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 당시부터는 어느 순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마음을 좀 잘 봐주시는 것. 예, 아이가 스스로 올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즐겁게 학생들이 좀 임해야 된다라는 점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문자로 접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읽어야 된다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부감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미있게 느껴서 이해를 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만 즐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같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성취를 높이고 싶다라면 부모님도 같이 옆에서 읽으시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빠가 이렇게 해봤는데 녹음해봤는데 이런 게 재밌었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연결끈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오롯이 맡기지 마시고요.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책은 꾸준히 읽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주변에 책이 항상 있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영아기 때는 책이 방바닥에 늘어져 있어서 밟고 다녀도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구분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이거를 한국어 책, 영어 책이 아니고 그냥 책인 거고요. 그냥 요것들을 자기가 궁금해서 떠들어보고 익숙해지게 만들었던 게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워지는 동시에 지금도 영어 책을 거부감 없이 본다 라는 거에서 더 큰 이점을 갖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기는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계속 해야 되니까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말하기의 기회는 저는 반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무언가를 말을 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거를 읽기를 통해서 확장시키지 않으면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해도 이게 vocabulary나 reading을 통해서 이게 다 있어야 fabricate가 돼야 얘를 말로 표현을 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힘든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리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영어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밥북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ORT,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센게이지, 그리고 좀 소설류를 좀 레벨업 돼서 많이 읽고 길밥이 있는 거 읽고 싶으면 도미노스 같은, 북웜 같은 시리즈를 통해서 얘네의 스토리가 이렇게 됐었지, 나의 경험엔 어떻게 됐었지, 이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토픽을 자기가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간 시기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문법도 읽기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뭐 만점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워서 문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읽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문법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문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를 어려운 한자 용어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에 맞춰서 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제일 힘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거부감이 약간 있었던 친구였는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그걸 극복하고 영어책 읽기에 더 많이 재미가 느껴져서 이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너무 이렇게 목매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읽기를 통한 그 자연스러운 스며듦을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제가 리딩 앤 멀리맘 1기로 예전에 저희 아이가 둘인데, 큰 아이가 그냥 집중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둘째 아이도 옆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같이 보고 리딩 앤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책을 그냥 종이책이 아닌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나랑 대화도 할 수 있는 친구구나를 일깨워준 게 사실은 리딩앤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리딩앤이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시리즈를 완독했을 때의 성취감, 이 단계를 완료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꾸준히 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키우는데 영어책하고 결합해서 이만한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